어제 오늘 물가 관련 기사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무지하게 올랐다. 미국 8%나 올랐죠. 미국의 고물가 쓰나미가 대한민국까지 충격을 줄 건가? 미국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할 건데, 자,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기관에 돈 넣는 부자들은 금리가 올라서 좋지만 돈 빌려 쓴 서민들은 정말 또 더 힘들어진다. 이런 문제들이죠. 미국의 경제 상황 말고도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 코로나19 도시 봉쇄 등 최근의 고물가는 구조적이고 그래서 장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이걸 보십시오.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료 급식소인데 도저히 물가가 올라서 반찬을 댈 수가 없어서 반찬을 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.1인데 실제로 서민들이 겪는 생활 물가 상승은 더 높죠. 5%.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보다 물가 인상 충격이 1.4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사회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좀 따라서 올라야 됩니다. 그런데 4월 5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고요. 문제는 인상하느냐 억제하느냐, 그다음에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. 자, 새 정부는 그런데 기조가 경영자 쪽으로 기운 듯해서 노동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당선인은 중소기업, 자영업자, 대기업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정하면 이거는 기업이 무너진다. 국무총리 후보자, 최저임금 너무 올라가면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안 뽑을 거다.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.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. 경영자 쪽과 노동계가 대폭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거는 해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. 올해 이제 새로운 이슈는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역별 차등 적용. 자, 그러면 서울에 사는 노동자는 지역에 사는 노동자보다 물가가 훨씬 더 높은데 서울이나 물가 비싼 관광지 제주의 노동자한테는 더 올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걸까? 아닐 겁니다. 뭔가 좀 깎으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겠죠? 그 다음에 지역별 임금 격차. 지역의 노동시장이 활성화돼서 일할 사람들이 다 넉넉하면 괜찮은데 지역엔 사람이 없고 수도권에만 사람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임금 격차인데 수도권이 높다. 그러면 다 수도권으로 오죠.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이동성.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같으면 예를 들면 아이들 키워서 학교 보내는 학군 문제가 있습니다. 다 가고 싶은 도시가 따로 있어요. 근데 어느 지역이나 최저임금만 높으면 그 지역으로 다 가서 일할 거다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집 구하는 문제, 애들 학교 보내는 문제 복잡합니다. 그 다음에 업종별 구분 적용. 업종별로 진짜 어떤 업종은 많이 주고 어떤 업종은 최저임금을 적게 하면은 잘 될까? 오히려 어느 직종은 절대 가지 마. 거기는 최저임금도 한참 아래야. 이런 식으로 되면 낙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따져볼 게 좀 있습니다. 첫째, 업종별, 지역별로 뭔가 논의를 하려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. 또 경영자, 노동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매번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.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정말 고물가 시대에 얼마가 필요한지 가구당 생계비를 정확하게 측정해 봐야 되고요. 그 다음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도 예측 조사를 좀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싸움만 하다가 대충 정하면 안 되죠. 확실한 근거와 탐문 조사를 배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발 비공개 회의 좀 하지 마십시오.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. 변상욱의 앵커 리포터였습니다.